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본선이 이제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운의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남은 본선 기간 동안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네,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파마 김영덕 대표입니다. 네, 우리 김영덕 대표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요. 예, 파트너들의 감독 권태민입니다. 감독 우리 권태민 대표 오늘도 월요일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우식입니다. 네, 우리 김우식 대표님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양태현입니다. 네, 양태원 대표 이렇게 4분과 함께 오늘 1시간 30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 마지막 주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뭐 다들 마지막 주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독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감독님은 참여 안 하셨으니까 네. 마지막 주는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자주 쓰는데 어떤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이. 예, 네. 완전 박빙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두 번째 하시던 분이 뭐 하루에 8%씩 막 수익 내고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 수익률 대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 아니면 꼴찌다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순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야지만 결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위 안에 들어가시려면 10위 밖에 있는 분들, 네. 근처에 있는 분들은 아주 세밀한 매매를 하셔야 되지만 좀 떨어진 분들은 좀 승부를 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익률 대회는 모든 증권사 수익률 대회나 다른 대회를 보시게 되면 대형주 하시는 분들, 막 중기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급등주합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는 승부를 걸 타이밍이 왔다. 네. 4일이면 충분히 꼴찌가 1등도 될 수 있고 1등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10위 안에 들 수 있고 또 10위권에 계신 분들이 또 잘못하면 좀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제가 지난 잠깐만요. 시즌 때. 2에 네. 시즌 2에 예선 지나고 본선 지나고 결선까지 결승에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선을 빼고 나서는 예선 본선은요. 막판 금요일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위권에서는 누가 결정을 해주냐면 그래요. 그 주간에 신규 상장 종목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요. 하위권에 떨어져 있는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베팅을 해야 되는 부분,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겠죠. 네. 그러면 하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베팅을 했다가 만약에 신규 상장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버린다라고 하게 역전이네요. 되면 그러면 역전을 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래요. 그게 만약에 하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가버리는 케이스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위권하고 중위권도 베팅을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참여자로 굉장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쫄깃쫄깃하다 그래요. 이 네. 쫄깃쫄깃함을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이번 한 주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인의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권태민 대표부터 한번 가볼까요?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미운오리가 백조를 기대하는 시장이다. 미운오리가 백조를 기대하는 시장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미운오리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됐는데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네. 미운오리가 백조로 이렇게 쫙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동화에 보면, 이순가에 네. 보면.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미운오리의 역할을 했어요. 개인들은 4천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난 계좌가 뭐 56%가 넘는다라는 그래요. 얘기. 그럼 지금은 더 힘든 계좌를 갖고 계셨을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과 오늘 코스닥을 갖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그 전에 시장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운오리라고 표현한 건 죄송하지만 미운오리가 백조를 기대하는 네. 백조가 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기대하는 시장이다라고 이름 한번 붙여봤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글 있어요. 이런 시장 좋은 시장인데라는 글이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올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좋은 분들보다는 좋은 분들은 좋아서 그냥 좋았고 조금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종목 상담 코너를 해보더라도 매도하라는 그런 의견을 냈을 때 과연 매도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좀 의문시가 되고 오히려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좀 좋아질 것 같다.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늘 좀 좋았지만 오르지 못한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형님들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형님들 많이 달렸으니 좀 쉬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좀 동생들이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부에서 또 이제 뭐 대책을 그렇죠.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코스닥의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네. 얘기 나눠볼 테고요. 그러면 전략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12월이 시작됐고요. 네. 권태민 대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2월의 전략, 어떤 전략이 현 시점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이런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뭐 내년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마무리가 아니죠. 지금도 계속 전투는 벌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전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한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수익 못 낸 것을 12월 달에 좀 찾아오는 그런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지금 뜨는 주도들이 있습니다. 주도주들. 코스닥의 주도주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코스닥 띄운다면 코스닥을 좀 봐야 되겠죠. 정직하게 갑니다. 그래서 정직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너무 떨어진 종목을 자꾸 안 움직이는 걸 갖고 있지 마시고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종목들 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시장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우식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우식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시장은 수급 싸움이다. 수급 싸움이다. 네. 그래요. 아주 치열한 전쟁 같았거든요. 뭐 공중 한 3회전이 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어지러지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의 싸움. 이 수급 빼들어간 어그로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알고리즘과 기관의 싸움까지 벌어져 가지고 각 종목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어그로 끌기 나 좀 봐주세요. 이 전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전쟁에 지는 종목들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급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네. 그대로 이 전쟁, 그 전쟁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어. 왜냐하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이 없어요. 로봇주에 펀더멘탈이 어디 있고 솔직히 그렇죠. 막말로 바이오주도 있을 수도 있겠지 없는 종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이 안 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수급이 보이는 대세로 쫓아가면 더 쉬울 수도 있다. 네. 다만 그걸 거스르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기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더 좋을 수 더 있습니다. 좋을 수 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외국인 팔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올해 4월 말부터 10월까지 무려 23조를 매수했는데 기록적이거든요. 그 외국인이 10월 넘어서 11월 한 달간 보면은 거의 한 14조를 팔았거든요. 이거 기록적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지수를 못 당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방어를 해줘야 될 게 개인 자금이나 우리 국내 쪽인데 연기금은 지금 약간 수수방관 분위기고 네. 개인 자금이 이번에 공인예탁금이 88조까지 갔다가 지금 77조예요. 10조가 빠졌거든요. 물론 빠진 건지 주식을 산 건지 섞여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각 종목 모두를 2,680개 종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급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삭죽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분명히 한정된 그 2,800개 종목 중에서 단 20% 정도 종목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은 너무 어렵게 해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수급이 결대로 가면은 충분히 펀더멘탈 분석하는 어려운 장보다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사실은 펀더멘탈 분석하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시장은 아니다. 네. 수급의 그렇죠. 결대로 가라. 그렇죠. 이 말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략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시작됐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수급의 결대로 가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대코스닥 시대가 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삭죽기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소소하게 먹는 거고 만약에 2017년이나 그 당시에 같은 패턴에 만약에 대코스닥 시대가 온다면 조짐은 있어요. 지금. 네, 조짐이 있어요 지금? 있죠.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장을 보면 그 조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 장 하나만 톡 던져줘도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코스닥의 대응주 아까 큰 종목 뭐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종목들이 ETF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 종목이 비싸다, 뭐 이 종목의 펀더멘털이 안 된다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 ETF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우식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김용덕 대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용덕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차별화 장세이다. 차별화 장세이다. 네, 그래 어떤 얘기일까요? 금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 흐름 부분들이 좀 정체 분위기로 돌아가고 코스닥 쪽에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코스닥이 그동안에 소외됐던 흐름 부분들을 발산하는 변동성 부분을 이제 만들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급 혼조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제한됐던 데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매수를 좀 강하게 끌어주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력 분위기를 이제 계속 초반부터 올려줬죠. 그리고 뭐 정부의 정책 효과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거래소에서 9월, 10월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위주로 올라가던 시장의 분위기 부분들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재료가 될 만한 사항들이 이제 다 나오고 나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측면이 그러면 미증시 부분에서 11월 달에 변동성 상승이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를 이제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뭐 알파벳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변동성에서는 뭐 일라일리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종목들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 양봉을 주면서 신고가 질주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 흐름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닥 종목 부분들이 미증시에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뭐 기술 수출 기업 위주라든지 또는 임상신약 부분 후반에 있는 앞으로 기술 수출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시총상위 집중 베팅 현상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펌핑 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주요 핵심 그 바이오사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일라일리거든요. 그럼 11월에 거의 질주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1월 달에 랠리 흐름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죠.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상승력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안 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은 IT 부분의 핵심이 나오려면 이제 엔비디아 상승력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월에 시원하게 달렸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거의 AI 반도체의 이제 핵심 종목으로 구분되면서도 상승력 흐름들이 이제 달리지 못했다. 그 얘기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에 의한 국내 IT 종목 랠리가 나왔지만 11월에는 이제 이 양대 산맥 부분들이 이제 부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후반부로 갈수록 직접적인 상승력을 주는 바이오 종목으로 집중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거래소 부분에서 좀 소외를 갖추면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었던 국내 이제 관련 바이오 종목들 부분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네. 말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코릉 티슈인이라든지 시총상위 종목들로 집중 베팅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뭐 예시를 더 많이 밑에 쪽으로 보더라도 신고가 랠리가 이번 11월에 집중적으로 나온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미증시의 바이오 키 맞추기 현상이 9월, 10월에 IT 키 맞추기 현상이 났던 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오면서 조심스럽게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보면 동시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만기 포지션 부분에 대한 이익 포지션 구간대가 지금 555포인트, 코스피 200 기준.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 있는 업종 지수 코스피 200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맞출 경우가 바로 하단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차이는 나지 않지만 상방으로 올라갈수록 외국인 포지션은 지금 손실 부분들을 계속 확장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 하방으로 내려갈수록 수익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거래소 시장을 올리기는 좀 버겁다고 느낄 수가 있고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부분들이 높아지고 좀 이제 1000포인트를 향한 어떤 집중 매수세가 수급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행복해할까요? 바이오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바이오에 집중을 해라.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도 되고 또 앞으로 성장성 갖고 있는 꿈만 먹는 종목이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보통 요즘에 실적 내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위치를 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차근차근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대량 베팅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베팅을 통해서 상승 추세의 연속성을 같이 즐기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12월이 소외되지 않는 풍족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주평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양태원 대표의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양태원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래요. 네. 누가 이렇게 울었나요? 누가 이렇게 울고 있나요? 아니 12월 달 산타랠리 있잖아요. 산타랠리 있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자포자기할 이유도 없고 근데 시장이 좀 까다로워진 거는 맞아요. 왜냐면 지난 10월까지 우리 시장의 상승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10월 달 시장의 상승 랠리는 에이펙에 관련된 뭐 관세에 대한 해결될 거다라는 부분하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되는 안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우리 시장을 끌고 올라왔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올 거다라는 이 세 가지 크게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강한 상승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재료가 모두 다 노출이 돼 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시장에 상승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11월 달에 시장의 조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겪고 나서 이제 12월 달 넘어오면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코스닥 쪽으로 딱 쏠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성향별로 조금 더 메뉴가 우리가 골라 먹을 메뉴가 좀 더 다양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에 하락, 지수 하락 영향에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 한마디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의 위치에 있어서 편안하게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메뉴가 하나 세팅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만약에 정부 정책으로 그러니까 1000스탁을 만든다 그러면은 올라갈 종목은 뻔합니다.
그렇죠. 뭐 바이오 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몸집 큰 애들을 올리겠지. 밑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을 백날 올려봐야 그쪽으로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조건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수를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보내겠다라는 거에 그 중심에 있었던 거는 몸집이 컸었던 조방원에서 다음 IT로 AI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얘들이 움직였으니까 4,000포인트로 올라온 거고 네. 우리나라 천스탁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너무나 뻔한 겁니다. 바이오하고 2차 전지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김용덕 파트너님께서 저도 바이오를 지금 보유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렇죠. 신규로 매수가 나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손이 사실.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네. 어.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위치예요. 근데 안정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섣불리 들어가갖고 흔들리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MBTI처럼 이게 성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주식도 못 먹게 돼버리는 케이스들이 네.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향에 따라서 이제는 좀 먹을 떡들이 다양해졌다. 메뉴가 다양해졌으니까는 편안하게 드실 분들은 낙폭 과대 쪽에서 거래소 과대. 쪽에서 많이 눌렸었던 편안하게 드실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편안하다는 것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인 그렇죠. 건가요? 네. 많이 빠진 종목. 많이 빠진 종목들. 단 손이 좀 나가는 종목들. 그렇죠. 가격적 매력에. 단 그 실체는 있어야 됩니다. 실적은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빠져야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지 실적 자체가 없는데 많이 빠지게 되면 이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인식을 싸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중에 낙폭 과대 종목들을 편안하게 좀 보수적인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메뉴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좀. 지금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본다면 네. 그러면 난 좀 공격적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앞서 바이오는 손이 선뜻 나갈 수 있는 자리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공격적인데 바이오는 정말 내가 암만 공격적이어도 부담이 가 네.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아까 메뉴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메뉴 눈에 들어오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요 네. 이것까지 공개를 그러니까 우리 최기훈 MC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이야기를 저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아끼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질문을 하시길래 그냥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린다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아껴주시면은 그렇죠. 뭐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명 MC입니다. 이 얘기는 아이고. 사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바이오를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흐름 네. 봐가지고 이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이익 실현을 하게 되면 바닥권에서 한번 먹었었던 2차 전지를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예. 바이오보다는 안정적인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잘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가 잘 찾아내서. 네네.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성향, 그러니까 약간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성향을 추구하는. 그럼 지금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야 되나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많이 올랐지만 보수적인 분들은 그 종목을 갖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분도 갖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판단에 따라 조금 틀려지는 것인데 바이오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2차전지가 움직일 것 같으니 2차전지 산다. 이거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전략이고 우리도 뭐 바이오도 갖고 2차전지도 갖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얘가 이제 어떤 게 많이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던 안 올라갔던 종목이 또 많이 올라가던 올라갔던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던 이게 중요한데 SK하이닉스를 못 샀던 분들은 정말 가슴 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계속 쭉 올라갔으니까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 거지. 삼성전자도 뭐 6만 원대 못 사신 분들 뭐 살 걸 이러시는데 지금 바이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4종목만 보시면 돼요. 라이센싱 아웃을 한 회사들. 그 외 회사들은 공격적으로 가지 마시고 기술출 한 회사들로 집중하시면 그건 부담이 없다.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다 한 가지 그래요. 더 말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었던 안정적인 보수적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낙폭 과대가 아니에요.
분명히 메리트는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앞전에 조방원이 엄청나게 지수를 이끌고 나서 한 3개월, 5개월, 4개월 이상 기간 조정 받은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부분이 그럴 말이 꼬이죠 오늘. 그럴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여기 이 프로그램 코너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잘못하다 기간 조정 들어가게 되면 기회 비용이 너무 세진다라는 네, 부분. 네.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렸었던 게 일반적인 우리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섹터가 조선입니다. 조선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정도. 완전. 예. 근데 저는 지금이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낙폭 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조선 원전은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사상 최대 실적을 그래요. 가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에 같이 지금 가격 메리트를 발생한 상황이어서 좋습니다. 한기 반등권의 타겟으로는 이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 AI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봤는데요. 자, 저희가 대회 이제 본선의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놓칠 수 없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본선 진출 파트너 2026년 핵심 유망주를 우리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본선에 올라오신 우리 20분의 모든 전문가께서 핵심 유망주를 2026년도에 봐야 되는 핵심 유망주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약 19일 정도 이제 딱 남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짜 주식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우리 전문가 본선에 올라오신 20명의 전문가분께서 준비하신 26년 핵심 유망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받고 보자. 일단 무조건 받으셔서 좋은 정보 알찬 내용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핵심 유망주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보안주 강세입니다. 쿠팡에서 3,3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자 보안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슈로 단기 수급이 몰리는 흐름은 과거에도 반복됐었는데요. 이번 테마의 지속성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보안주 강세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3,370만 명 규모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사실 저희 몫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오늘 보안주가 그래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는데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보안주들에 대한 연속성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서 있었던 사고 이슈로 인한 이 보안주들 과거 사례를 좀 돌이켜보면 이번에도 어떤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헤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양태현 대표 어떤 내용일까요?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시장이 워낙 11월 달 어려웠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는 단기 매매 선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한 한 번의 이런 이슈가 끝나지 않고 1박 2일 코스, 길게는 2박 3일 코스까지는 조금 버텨주는 그러니까 워낙에 시장에 재료가 없어서 상승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시장의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한 이슈는 오전에 막 올라가는 척 했다가 상한가 가나 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윗꼬리 달고 그냥 쫙 빠지면서 손실을 굉장히 크게 주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런 이슈들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가장 빠른 종목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상한가를 안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상한가를 안착했다라는 건 그 다음 날까지의 시세는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시장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지만은 메뉴는 굉장히 골라먹을 메뉴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단기 매매로 진짜 단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슈가 잘 먹는 시장이 다시 됐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는 다만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카티스라는 종목이 보완주의 대장주였어요. 네, 카티스. 네, 오전에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2등, 3등, 4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윗골을 달고 밀려버리기 때문에 재료가 나왔을 때는 대장주에서 단기적으로 승부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시장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 사례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네. 이게 처음이 아닌지라 이 보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늘 항상 보안주가 움직였고 네. 그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들 또한 지금처럼 아까 2박 3일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좀 이렇게 비슷한 호흡으로 움직였었던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연속성이 없었어요. 예,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제가 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골이 달고 잘못 따라 들어가게 되면 3등주에 대한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1등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갔다가 윗골을 달고 올라왔었는데 이전에 10월 달에도 이 정부 관련돼 가지고 보안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안 관련된 이슈가 한번 여기서 터졌었는데 올라갔다가 그 재료 소진으로 내려오고 한번 터지게 되면 또 내려오고 네. 또 이런 흐름들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를 봐서는 제가 지금 이 보완주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거는 먹을 메뉴 중에 한 가지 메뉴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지 이거를 연말까지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이라고 설명드리진 않았잖아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동안 재료와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먹힐 수가 없는 조정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대장주의 흐름이 상한가를 가는 거를 보니까 주요 이슈가 나올 경우에 거기서 가장 강한 종목에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뉴는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 또 하나의 어떤 그렇죠. 이슈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움직인 것은 확실하나 이것은 단기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럼 그렇죠. 말씀 나온 김에 짧게 주의할 점들, 주의사항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까 합니다. 어떤가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냥 모르는 입장에 봤을 때 손이 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좀 하셔야지 그럼요.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그럼요. 들고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주린이 분들은 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건요. 네. 정말 주식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에 대한 트레이닝, 훈련이 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단기 매매지 이 단타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는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 대회 좀 단타의 성향이 맞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도 단타를 하면서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애먹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은 절대 초보분들이나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나중에 할 만큼 다 하고 호가창만 본다라고 해도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그 느낌이 올 때가 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만나봤는데 추가적으로 뭐 첨언하실 분 있으시면 첨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네. 사실 별 얘기는 아닌데요. 네네네. 이거는 보안의 문제가 아니고 빠따 맞아야 될 내부 통제 문제 아닙니까?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루기에는 저희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만 좀 접근해봤는데 말씀에 뭐 100% 동의하죠. 네. 네, 주의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문자들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또 뭐 첨언하실 분 있으시면 들어보고요. 없으시면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국내 로봇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계열사의 로봇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고 현대차도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면서 로봇주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휴머노이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산업별 수요와 전망을 중심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삼성,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국내 로봇주 강세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브리핑에도 얘기했지만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 로봇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투입을 한다. 이름으로써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본 다음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우식 대표님, 네. 제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아마 그 금요일 또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 아마 포모를 엄청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 포모 때문에 오전에 따라 붙으신 분들은 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오늘 뭐 클로버 같은 경우는 20% 이상 급등했다가 가까이 급등했다가 1%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낭패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로봇주를 도대체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면 포모를 느낀 만큼 강하게 가는 것이고 사면 겁이 나고 저는 세 단계로 나눠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길게 정말 롱텀하게 우리가 로봇주를 접근하는 방법과 중장기 그다음에 단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아주 길게 보면 저는 로봇 시장이 그 인간형만 6경원 시장으로 저는 계산하고 있거든요. 6경원이면 잘 계산도 안 되죠. 계산이 안 와요. 근데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 계산은 제가 이제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1800년 그 후반대에 자동차라는 게 발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약 100년 이후에 지나서 정말 세상에 없던 자동차라는 물건이 지금 16억 대가 됐어요. 그래요. 단 100년 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로봇도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100년 안 걸릴 겁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빠를 건데 6경원의 시작이면 사실 로봇주에는 베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내든 국외든 뭐 미국 시장이든 여기 상장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아마도 여기서 100배, 200배 종목이 나올 겁니다. 살아남는 기업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네,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롱텀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기로 가면 이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삼성이나 뭐 현대차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상용화를 하긴 좀 그렇고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네. 내년부터 대량 생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테슬라가 아마 먼저 화두를 던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 후반때부터 해서 자동 공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상당 기간 이후에 가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6개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시장까지 본다 그러면은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주 하신 분이 로봇주를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로 볼 때는 우리 퍼밸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로봇주들이 증권사 목표가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셨습니까? 정말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지금 그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단기로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AI 모멘텀,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까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주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 정책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미국의 AI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중요한 거고 만약에 좋은 종목에서 롱텀하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내년 정도까지는 내년까지? 큰 기회가 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짧고요. 네. 왜냐하면 상반기 내에 테슬라가 아마 대량 모델을 발표를 할 겁니다. 아, 그게 모멘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삼성도 그렇고 아까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자동차 공장에 투입할 겁니다. 가정에는 로봇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입이 안 됐는데 네. 로봇은 공장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일할 게. 이미 데이터 수입이 끝났기 때문에 투입이 될 거고 그게 다시 3차적인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로봇은 길게 보더라도 반드시 내용이 있는 로봇 그리고 수출 레퍼런스가 있는 로봇 그리고 반드시 인간형 로봇 네. 그것과 연결된 부품주라든지 그쪽을 체크해서 간다면 저는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보실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로봇 내년 연초에 늘 항상 기업에서 시무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의 오너들이 나와서 하는 말 분명히 AI와 로봇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우식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주가의 본질은 우리가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내용에 기대감은 엄청 높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로봇에서 아직까지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로봇을 보면은
제조, 물류, 그리고 서비스, 건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수요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로봇의 이 다양한 부분 중에 어느 쪽을 가장 먼저 그래도 긴 호흡을 갖고 봤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지금 상용화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 상용화를 하기에는 아직은 멀어요. 멀었죠. 그러니까. 그럼요, 멀거든요. 지금 당장은 중국 뭐 유니트리나 뭐 또 대량 생산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그거 데려와서 뭐예요? 손가락도 없는데 음. 어디 뭐 서커스를 시킬 일이 있습니까? 네. 별 소용이 없다고요. 네. 그 유니트리가 1, 2천만 원 하는데 로봇 손을 달면 한 개 1,000만 원입니다. 3천, 4천이 된다고요. 안 되죠. 상업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네. 이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데이터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 시장에서는 대량 생산 생각하겠죠. 네. 대량 생산 생각하면 과거에 그리고 지금 그 회사들에게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감속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걸 납품한 회사가 누군가 그 수주가 내년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요. 금액은 안 큽니다. 금액은 안 크는데 그게 나와버리면은 나중에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갈 때 그 회사 같은 건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노리는 거는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 기대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주. 수주가 나올. 그렇죠. 그래서 그 수주에 대한 미래 기대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게 액추에이터.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속기, 감속기. 액추에이터. 조금 확산되면 배터리. 좋습니다. 요런 대표님 혹시 잠시 후에 저희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혹시 그 공개할 종목이 로봇인가요? 로봇 없습니다. 로봇 아니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다양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로봇 섹터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뭔가요? 아시잖아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테슬라 프로토타입 때 그때 거기 들어간 그 액추에이터가 로보티즈 겁니다. 구글에 들어갔고요. 이번에 오픈 AI 들어갔고. 그러면 중국에 지금 들어가 있고 유니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들 중에서 만약에 로봇 사업이 커진다. 한 번은 수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방에 날아가요. 지금 우리 액추에이터 기업들 보면 기사 나오잖아요. 뭔가 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만 나와도 상한가입니다. 좋습니다. 그 기대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살아있다. 그럼 로봇 섹터에 있는 이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네. 가격대.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이 있죠. 퍼밸류가 네. 지금 센 거는 2,000배인데요. 퍼밸류 센 게 2,000배, 200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인간형 로봇 시장만 6경 원입니다.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로봇주 중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나중에 100배, 200배 갑니다. 그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첨언하실 분 있으시면 첨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없으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뭐 의견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국내 로봇주 강세라는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천스닥 향해 갈까? 코스닥 정책 훈풍의 수급 변화 뚜렷입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에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1000포인트, 일명 천스닥을 향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바이오와 로봇 등 주력 업종 상승세까지 더해지며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파트너들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천스닥 향해 갈까? 정책 훈풍의 수급 변화 뚜렷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헤드라인입니다.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돌파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금 코스닥 비중 확대, 두 번째는 벤처 펀드 소득 공제 확대, 세 번째는 국민 성장 펀드 출범 등 뭐 다양한 정책이 더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정부의 관심이 천스닥을 향해 갈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분의 의견 앞에 있는 OX판이 있으니까 상반기로 한번 가볼까요? 상반기 안에 상반기 1분기로 갈게요. 1분기 안에 천스탑 갈 것 같다. 1분기 1분기 점점점
기타 다른 모든 의견은 X입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권태민 대표를 제외하고 세 분은 1분기 안에 천스타 갈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권태민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니까 저는 이번 달에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분기를 제외한 모든 의견이 X라 그래서 지금 920포인트인데 좀 올라오면 1000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나서 항상 하는 말이 이 숫자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게 네. 999포인트면 1000 깨졌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근데 1000포인트면 1포인트 차인데 그렇죠. 뭐 1000이다 하고 막 빵빵빵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숫자가 올라가야 좋아지는 거니까 제가 지금 갖고 온 이슈는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12월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 쓱 흘려진 내용들. 네.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좀 늘릴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기금에 대한 코스닥 투자 비중을 좀 상향을 유도할 건데 현재 한 3% 수준에서 5%까지 좀 늘릴 것이다. 그럼 3에서 5면은 3에서 6, 뭐 거의 뭐 2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거 상당한 힘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가 조성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코스닥에 투자할 것을 검토한다라는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 예상입니다. 예상. 네, 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5,000포인트를 정부에서 얘기했을 때 거래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환거래 24시간 할 수 있다라는 것, 공매도 전면 개방한다는 것 네. 이게 뭐냐면 MSCI 쪽에서 우리나라 요청했던 사항 중에 몇 가지 중에 가장 큰 게 외환거래 24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있는 속된 말로 나쁘게 말하면 잘못 개방하면 경제 속국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비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뭐 춥게 내비두지 않을 것이고 교역국이고 가장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5천에 대한 것은 내년 6월 달에 MSCI 선진국 지수 예비국이 들어가면 1년 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예비국이 들어가만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5,000포인트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저는 거래소가 5천 가면 코스닥 한 1,500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제 옥석을 가려내야 되겠죠. 너무 이제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해 놓고 좀 약간 좀 자정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뭐 코스닥 쪽을 이렇게 손을 본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한 연속성이 네. 좀 짧지 않을까. 이게 뭐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네 분을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양태원 대표 첨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책이 없어도 1000포인트는 가져야 됩니다.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코스닥 지수거든요. 1000포인트는 제가 찍어드리는 여기가 1000포인트예요. 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이 2021년도에 1062포인트 여기가 언제였냐면 5년 전에 코로나 랠리 있었던 이 고점도 돌파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거래소 지수를 한번 보시자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코스닥의 고점도 돌파 못했었던 그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코스닥은 3000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수는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4200까지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두 시장에 대한 갭차가 워낙 많습니다. 물론 시장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거래소 코스피 같은 지수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지수를 4000까지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코스닥 쪽의 정부 시책을 통해 가지고 천스탁을 만들겠다라는 관련된 조그만 지원책이라든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그러면 1000포인트, 1000스탁이 된다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도 권태민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여기 넘어가 줘야죠. 네, 최소한 여기는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만 본다 그래도 한 1,100, 1,200 정도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한 1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문할. 네, 말씀하시죠. 예. 편하게. 네. 그 코스닥이 이제 우리가 얼마 올지 몰라요. 저는 지금 대코스닥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기회는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2017년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2017년에 코스피가 연간 약 26% 올라갈 때 10월 딱 10월까지예요. 그때 코스닥이 빡빡 끼었거든요. 근데 10월부터 11월부터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막판에 연말부터 코스닥이 무려 40% 이상 폭등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바이오주가 뛰었어요. 물론 지금도 같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이오주가 펀더멘털 없이 2배, 3배 막 가요. 종목들이. 했는데 그걸 보고 펀더멘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잡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월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봐 내 말이 맞지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많이 가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수급 흐름,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져서 정말 단기라도 대코스닥 시대가 온다면은 그 기회를 그냥 눈을 멀뚱멀뚱 보고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하시고 그래요. 수급이나 붙으면은 같이 동참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네, 김우식 대표님 말에 동의하면서 제 좋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하시면 별로 없어요. 뭐냐면 대부분 주식이 너무 올라가면 떨어질 거다 뭐 한 번은 맞추거든요. 네. 고장난 시기가 하루에 2번 만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를 나 바보요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올라가서 먹고 빠지면 되는 거를 지금도 안 된다, 나중에도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그래. 그러다 딱 떨어지면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래요. 나 바보요 하는 거예요. 저렇게 김우식 대표님처럼 이걸 그냥 두고 보기엔 좀 아깝다. 그게 맞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현금이 지금 내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야 뭐 이제 코스닥 쪽에 아직 못 들어간 종목도 사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대형주가 너무 움직였기 때문에 내 포트 안에 아마 꽉 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네 분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니까 지금이라도 포트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까요?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차익 실현이 아니면 여기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방안으로 해서라도 코스닥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지난주에 말을 안 했더니 아니 뭐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네. 지난주에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고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팔지도 그렇다고 네. 또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렇죠. 손절매하기도 또 애매하게 네. 움직이다가 기회를 다 날리실 것 같은 분들이 이 포트 조정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그래요. 생각을 해요. 결론은 요 네. 근래에 이 대형 종목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죠. 이분들은 기회비용을 날리지 마시고 네.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쪽 섹터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린 낙폭 과대된 쪽도 있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올라가야 이익 실현하고 팔든지 아니면 공포심에 손절매라도 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텐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손실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 있으실까요? 네, 있으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이슈. 네, 뭐 포트 조정은 저도 공감하고요. 네. 방금 좋은 말씀하신 게 뭔가 기회가 오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면 일단은 해봐야 돼요. 일단 액션. 탑승해야 된다. 아니 그럼 네. 일단 해보고 아니면 손절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오고 멈추다가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계좌는 고이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요 정도로 할까요? 또 뭐 첨언하실 거 아니, 있으시면 얘기를 해야 네, 되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다고 코스닥만 사시면 안 돼요. 음, 짧게 얘기할 건데 코스닥만 사시면 안 되고 우리 그 클럽 포트에도 거래소가 오면 코스닥이 사요. 네. 코스닥이 또 많지 않아요. 근데 좋은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가지고 가야죠. 뭐 코스닥만 가는 건 아닌데 거래소 같이 갈 겁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할까요?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요번 오늘 시장을 대변하듯이 천스탕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달 새 15% 오른 코스닥 바이오, 기술이전 훈풍에 코스피 앞질렀답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닥 바이오 업종이 15% 넘게 급등하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에 강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이전 계약과 임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ABL 바이오, 로킷 헬스케어 등 주요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이오가 반도체에 이어 차기 주도주로 부상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이야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기술 이전 훈풍에 코스피 앞지른 코스닥 바이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달 새 15% 오른 코스닥 바이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김용덕 대표가 준비하신 이야기인데 글로벌에서는 지금 비만 치료제와 항암 신약 쪽이 굉장히 뜨겁고요. 국내에서는 기술 이전 딜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시간도 그렇고 사실 앞에서 바이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짚어드리면 지금 이제 코스닥의 공을 끌어올려서 주가 부양을 시킨 게 외국인 기관이 같이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기관의 집중도가 좀 더 집중되고 있으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같이 샀는데 외국인이 파는 종목들은 좀 다운 부분들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코스닥이 뭐 이제 1000% 갈 수 있다, 뭐 1000포인트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번 달에도 가능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할 수 있는데 다 가능론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기관이 매수 집중을 하는 코스닥 종목에 집중을 하라. 그리고 뭐 글로벌에서 뭐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중요한 것보다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바이오에서는 기술 이전 관련 효과를 앞으로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연동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무조건 먼저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 두 개만 포인트로 잡고 그중에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는 매매 부분들을 한다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갈 때는 그 종목들이 가장 큰 상승력을 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일각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흐름이 일시적인 테마 순환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의 주도 섹터의 전환에 이게 초기 신호로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코스닥이 예전에 2000년도 이제 중반 이후로 한창 바닥 기다가 네. 이제 레벨업을 했을 때 올려준 게 사실 바이오 훈풍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조화제약, 산성핀치 해가지고 뭐 줄기세포 꿈을 먹는 게 바이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이오가 꿈을 먹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실제 수조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몇 조 이상의 매출을 낼 기업들이고 또 신약 기술 수출과 연계되어 있는 특수물질 부분들을 오히려 글로벌 제약사가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제약 부분들을 같이 만드는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력은 그만큼 높아져 있고 꿈을 먹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실적이 곧 반영될 게 지금 이미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또는 글로벌적인 관련 신약 유통이라든지 연동 물질 부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 수익이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시장 내 주도 섹터로 전환이 되는 모습에 대한 초기 신호로 봐도 된다. 네. 이 정도 말씀이신 거죠. 자, 뭐 이것도 첨언하실 분 있으시면 들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네, 네. 말씀한 게 아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게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십시오. 그렇죠. 10개 중에 7개가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허상이고 뻥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장이 간다면 바이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앞서 우리 양태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손이 안 나갈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하고요? 로봇하고 똑같은 겁니다. 로봇하고. 제가 부연 설명 해드릴게요. 그래요. 주식은 과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미래를 먹고 사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강연에서 하는데요. 이 방송 용어로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건물주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 살아요. 네. 그 사람 전세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전세는 사람. 건물주냐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전세 사는데 지금 건물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그 사람이 평가를 전세 사는 사람으로 평가 받아야 될까요? 건물주를 하죠. 건물주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주가 돈을 더 벌 것인가 보면 돼요. 과거를 보지 말고 주식은 지금 사서 먹을 자리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뭐 과거에 어땠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참고를 하죠.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먹을 게 있느냐, 기술적이든 실적이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첨언 하나만. 그래요. 한번 하시죠. 하셨으니까. 편하게 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제가 증권사 공채로 입사한 지가 그때부터 이제 증권 공인 경력이라 그러면 24년을 일을 했는데 어우, 네. 24년 동안 아마도 이 바이오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순간순간 한 번씩 있습니다. 다 있으시겠죠.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시장 흐름에서 바이오가 주도가 됐을 때 같이 칼춤을 추지 않으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칼춤을 잘 춰서 수익률을 잘 따라가다 그 칼에 한 번씩 찔릴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바이오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요때는 좋지만 말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용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섹터의 산업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계속 예전에는요. 임상만 바라보는 바이오가 아니다. 아니, 이거죠. 그럼요. 네. 예전에는 흑자내는 바이오 기업을 찾기도 어려웠었고요. 그냥 진짜 꿈만 먹고 살았지. 그 꿈이 주가를 상승시켜 줬던 만큼 꿈을 깨게 되면 정말 현실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sek터 자체가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과거의 트라우마는 잊으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살 땐 잊으시고 건물주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섭긴 합니다. 바이오는 뭐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발목 잡히면 언제 빠져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 있고. 그럼요. 예. 2차 전지도 사실은 한번 그 고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발목 잡히면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른다 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네 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신나는 장이 좀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한데요.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인데요. 자, 먼저 오늘 권태민 대표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권태민 대표 오늘 원래 참여를 안 하셔서 한 종목만 하셔도 되는데 네. 2종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2종목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선별 기준은 앞으로의 실적, 실적, 향후에 더 좋아질 종목들. 네. 실적과 향후 기대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고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저기 양태원 우리 저기 박사님께서 갖고 계신. 이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셨죠? 우리 남의 지난주에 종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그렇죠.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대규모 기술 수출로 기술력이 인정이 됐고요. 일라이릴리 3자비전 유상자 들어온 것 이게 200억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거 2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라이릴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제는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ABL 바이오 차트도 아주 예쁘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이 왜 갑자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 꼭꼭 숨겨진 TPU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구글 제미나이 3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수혜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내용 보시면요. AI 칩의 TPU 핵심 소재인 동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박이 지금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제조해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현재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용 회로박도 세계적 품귀 현상이 있고 특히 국내 회로 기판 PCB 업체들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이죠. PCB 업체들이 또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 동사의 공급을 네. 요청하는 상황이다. 저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동박 기업 중에 미국 본토로 직접 진출이 가능한 재무 구조와 그래요. 고객 기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ABL 바이오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좋습니다.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말씀하신 대로 양태원 대표와 지금 한중현 대표가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우리 김대복 대표님 네. 가장
형님. 잘생기신 분. 가장 잘생긴 네. 형님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우리 김우식 대표의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원픽 종목 먼저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은 네. 뭘까요? 뭐 이때까지 바이오 뭐 열변을 다 토했는데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네, 뭐두 가지 관점인데요. 뭐 우리 뭐 종목을 보는 관점은 이제 그 기업을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관점이 있겠고, 그리고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위치,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관점이 있는데 사실 뭐 섹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보면 알잖아요. ADC 전문 기업이고 누적 기준으로 11조 원의 기술 이전을 뭐 체결했다. 향후에 또 연초 연말에 또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포트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런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제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목이 왜 귀한가 하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나와 있는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8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을 산다면 바이오주를 산다면 이 종목을 거를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코스닥 시장이 향후 더 간다면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편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식 대표 본인의 원픽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선별 기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짧게. 제 종목이요? 아 예. 네, 뭐 제가 하셨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를 잡았는데 에코프로. 네. 이전지 우리 기대 많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선정 이유는 뭐냐면 장기 소외주다. 장기 동안 소외됐다. 아 그럼요. 물론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꽤 올라오긴 올랐지만은 우리 2023년 7월 기억나십니까? 주가가 언제지? 그때가 이 친구가 30만 원이었거든요. 네. 최저 3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잘 가고 있는 종목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많이 고생했던 종목들,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마 남은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도 계속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김무식 대표 본인의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은 에코프로 말씀하셨는데 에코프로는 우리 안인기 그리고 민경무 두 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용덕 대표의 원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로마티카입니다. 아로마티카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신규 상장 한 잔 3거래일 정도 된 종목에 해당을 하고 아로마 테라피라고 여러분들 이제 뭐 마사지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향 같은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안지라든지 이제 화장품 사업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업체에 해당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다운 부분들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양봉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바닥 확인 작업들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직전 변동성에서도 뭐 핑크퐁이라든지 관련 신규 상장들이 장대양봉 시도로 이제 바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흑자 기업의 현재 국내 관련된 유수의 이제 유통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 급증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해외 수출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주라는 매력도 있고 또 실적도 좋고 사업 영역도 화장품 뷰티 영역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여서 한 번 정도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김용덕 대표 본인의 원픽 종목 아로마티카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요? 저번 주에 얘기해 드렸었던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ABL 바이오. 방금 권태민 대표가 네, 말씀해 주신 양태원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래요. 바이오에 있는 핵심 종목 중에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다고 할 때 뭐 한 4대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랠리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바로 직전 기술 수출 기대제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 이제 클럽 가족분들하고도 보유하면서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태현 대표님 좋은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BL 바이오 지금 말씀하신 양태원 대표, 한중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양태원 대표가 선택한 원픽 종목들인데 먼저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을 선택해 주시죠. ABL ABL 오늘 ABL 바이오 인기 많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앞서 두 분이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업 설명보다 네.
저희가 앞서 바이오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손이 선뜻 나간다. 지금 ABL 바이오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나요? 힘들죠. 그럼 이것도 사실. 건물주인가요? 그렇죠. 사실 네. 힘들죠. 저도 밑에 지난주부터 그 조정권에 1차 상승 이후에 조정권에 샀기 때문에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린다라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전고점을 돌파 이렇게 넘어 들어가면서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흔들린다 그러면 저 못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요.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흐름을 봐가지고 단기 시세가 조금 멈추는 흐름이라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면 무조건 뭐 내일이라도 단기 한 번 더 뻗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 수익률 이번 게임 주가 차원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또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예, 시세는 전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렇게 그래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매수는 힘들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태원 대표 본인의 원픽, ABL 바이오 본인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이 궁금합니다. 선별 기준부터.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이가캠 바이오. 예. 이것도 설명 나왔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이가캠 바이오는 건물주인가요? 리가캠 지금 바이오도 네. 52주 신고가를 또 그러니까요. 찍고 네. 있는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를 갖고 계신 우리 김우식 대표님도 기분 굉장히 좀 좋으시지 않을까. 어차피 전세 때 사셨나요? 대코스닥 시대가 오면 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5 공개합니다. 네, 5위 김대북 파트너 삼양바이오팜으로 17%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최희석 파트너 HL 만도로 22%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홍희진 파트너 ISC로 30%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2위는 또 최희석 파트너 한라캐스트로 65%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안인기 파트너 계속해서 천일 고속으로 무려 126%대 세 자릿수 종목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늘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공개합니다. 나현우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은 4위 한중현 파트너가 차지합니다. 이어서 3위 이형빈 파트너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2위는요, 김정기 파트너가 자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의 오늘 1일 수익률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 오늘의 1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민경무 대표입니다. 오늘 계좌 수익률이 8.77%로 오늘의 1위는 민경무 대표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민경무 대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대망의 1위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인데요. 연말까지 산타랠리의 기쁨을 줄 만한 종목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우리 권태민 대표부터 가볼 텐데요. 네. 선별 기준은 오늘 시간 관계상 듣지 않고 네. 바로 권태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의 탑픽 종목은 역시 권태오젠, 알테오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네. 점일까요? 종목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지만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방송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요. 정부의 12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하면 어느 종목이 갈 것인지, 어느 종목들이 움직여야 될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좀 약간 위아래로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테오젠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졌나요? 지금 가격대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노란 박스 방송에서 나와서 이 부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구간마다 좀 부침이 있었어요. 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짱대 연봉은 바로 그 부인이 주식을 팔았을 때이고요. 그 이후에는 기술적으로만 움직인 것입니다. 대량 거래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고요. 월봉 차트상 봤을 때 최기림 씨가 보시기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아, 이건 무조건 살아있죠. 그렇죠. 예, 이걸로 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70만 원, 네. 2차 100만 원, 손절가 45만 원 제시하고 그대로 우리 클럽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우리 권태민 대표의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우식 대표의 탑픽 종목 바로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은식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LNF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2차전지 뭐 지금 분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다가 차트 턴어라운드 나오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보조금이 9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10월 4분기 실적은 쇼크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LNF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비중, 유럽 쪽이 많기 때문에 쇼크의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견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중국 쪽 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LFP 저가형 있죠? 이쪽에 지금 공략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공격적인 면, 그다음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모두 좋은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LNF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죠. 6, 7월부터 제가 아마 여러분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6, 7월부터 2차 전지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부터 해서 추세선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일봉의 조정은 나오지만은 추세선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봉의 조정은 향후에도 계속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LNF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영덕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영덕 대표의 탑픽 종목은 파마 리서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다운돼 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렸었던 그 40만 원, 50만 원 사이 분할 매수 계속 해주시라고 했는데 기회를 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만 원 기회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할인율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열심히 담아 주셔야 되겠죠.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부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면서 6, 70만 원 정도 도전하는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뭐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의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인 만큼 중기적으로 관심 갖는 분들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덕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파마 리서치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양태원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양태원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프로그램 앞에 뭐 바이오라든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30% 가까운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 편안하게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반등권의 수익은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태원 대표의 삼성중공업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저희 프로그램 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근데도 늘 항상 저희는 시간이 아쉽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우리 권태민 대표는 내일이시죠? 내일 장중이시니까 잠시 후에 소개 도와드리겠고요. 지금 세 분은 바로 입장입니다. 먼저 우리 김우식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아마 매매하시고 투자하신 분들 보면 자꾸 마음이 급해지실 겁니다. 네. 그 조급증을 좀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갈로면 가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연말 장세는 각자 도생이거든요. 네.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장에서 연말에 필수 핵심주가 뭐가 될 건지 어차피 지금 잡는 종목은 내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각자 도생, 필수 공략주를 잡아야 된다. 일단 나부터 잘 살고 보자라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용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아닙니다.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이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우선 바이오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반드시 잡아야 될 5종목 얘기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바이오 말고도 관심 가져야 될 핵심 섹터가 하나 있는데 그 핵심 섹터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요. 11시 반에 모두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시 반입니다. 바이오 5종목과 12월 말에 꼭 잡아야 될 핵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요. 자, 이어서 우리 양태원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지금 바로 방문 열려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해줄까요? 감사하게도 10월 한국경제TV 와우넷 베스트 1위를 했고요. 감사하게 또 11월까지도 베스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야간 공개방송 압도적인 1위 공개방송 그 진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베스트 1위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지는 들어오시면 압니다. 자신감입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님 내일입니다. 네. 장중 하루 종일 하시는 거 네.
하루 종일 하시는데 8시 30분부터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내일. 내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승 감독 권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일 들어오시면 다 아실 겁니다. 내일 8시 반에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기가 막힌 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감독이 왜 우승을 했는지 보여주겠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 우리 김우식, 양태원 대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11시 30분에는 김용덕 그리고 내일은 권태민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네 분의 얼굴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좋은 정보 알찬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온다. 매매전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종목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분이 준비하신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양태원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삼성중공업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유식 파트너의 탑픽 종목 LNF입니다. 목표가는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권태민 파트너 알테오젠입니다. 목표가는 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덕 파트너 파마 리서치 가져오셨고요. 목표가는 60만 원입니다. 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내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